매출액이 500억 이상 올라갈 경우에 OP 마진은 50%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어느 정도 절약이 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매월 제공되는 기업 탐방 리포트와 프리뷰 리포트, IR 담당자 통화, IPO 보고서, 실시간 정보 전달까지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봉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송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은 뒤편에 바이오 FDNC라고 해서 기업 부설 연구소인데요. 본사가 위치한 곳은 아니고 여기 기업 부설 연구소이고 오늘 미팅 장소라 제가 좀 왔고요. IR 담당자 만나 뵙고 미팅 진행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FDNC는 식물세포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식물세포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들 좀 봤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대략 지금 한 250개 정도, 그 이상, 다양한 식물세포주를 지금, 구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2005년 설립되어서 2022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이고요. 주요 사업은 식물세포,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사업, 바이오의약품 사업,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사업분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매출은 100% 식물세포 사업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 사업부에서 더 세부적으로 매출 비중을 나눠보면은 식물세포가 대략 한 18%, 식물 추출물이 22%, 성장 인자가 대략 한 60%로 이렇게 매출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향후에는 이 건강기능식품과 바이오의약품에서도 이제 매출이 조금씩 나오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더 다변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질 것 같습니다. 주요 주주는 모상현, 정대현 이제 공동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둘이 함께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지보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상장일 때부터 이제 투자를 해준 스위스의 이제 유명한 이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요 지보단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보단은 그 비상장 때부터 투자를 해서 사업적으로 뭔가 함께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이오 FDNC의 사업부별로 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바이오 FDNC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식물세포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겹치거나 그러지 않고 거의 유일한 정도의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생소하고 용어도 좀 어려운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리를 좀 하면서 이렇게 용어를 중간중간 제가 다시 한번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제가 설명은 다시 한 번씩 드리긴 하겠지만, 나중에 또 자세한 것들은 또 모르는 용어들은 또 따로 검색해 보시면서 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동사는 식물세포 플랫폼 기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식물세포를 설계하고 배양하고 이렇게 하는 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식물세포, 건강기능식품, 바이오의약품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24년도 반기 기준 매출액의 100%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세포 사업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식물세포는 안정적인 형태로 본래 특성을 유지하면서 스템셀, 여기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보기로는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템셀을 계속적으로 분열할 수가 있고, 하나의 세포가 식물체 전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전형 성능을 가진 세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포 하나가 무한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물 세포주 하나를 얻기까지의 연구 과정에서는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하나를 얻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한 반복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품화하는 단계에서 이 소위 말하는 원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R&D 단에서 들어간 비용이 일부 초기에 많이 들어가지만
요거를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확 떨어지는 요런 어떤 매출의 구조를 갖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뒤에서 실적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는 250여 종의 식물 세포주를 구축해서 다양한 성장 인자를 직접 생산 또는 이걸 활용한 완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다마스크 로즈라고 해서 장미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 식물 세포에서 PDRN의 유효 물질을 추출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향후에 요걸 가지고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쪽도 활용할 것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PDRN 같은 경우엔 제가 탐방 다녀온 기업 중에 그 파마 리서치라고 하는 기업이 그래서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좀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FDNC와 파마 리서치의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파마 리서치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동물에서 무언가 이 물질을 추출한 거고요. 동사는 식물에서 추출했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요 PDRN을 추출한 다음에 향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마이크로 니들 패치 사업에 요 PDRN을 일종의 이제 원료 물질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전방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어디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할 건데요. 동사는 일단 성장 인자, 여기 지금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30%씩 꾸준하게 지금 매출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속도는 24년도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꾸준히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 성장 인자는 결국 이 스킨 부스터는 그냥 피부 재생이나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제품, 일종의 그냥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화장품 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OEM, ODM, 그다음 자사 브랜드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이런 쪽에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은 역시나 중국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외 마케팅을 많이 강화하면서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이 4개 국가 중심으로 해서 바이어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어서 다른 국가에도 좀 진출하는 이런 모습이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사업입니다. 아직은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추적해 보았을 때는 2025년부터는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사업부로서 주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동사는 기존에 이제 구축한 식물세포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식물세포주를 구축하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 구축된 이후부터는 이 물질들을 가지고 제품화를 여러 개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좋은 거죠. 동사는 이 유효 물질을 활용해서 건강기능식품 업체하고 콜라보 제품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산삼세포주를 활용해서 유효 물질로 나오는 진세노사이드나 사포닌 계열의 물질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여기는 국내 건강식품 업체 K사, 식음료 업체 H사 등하고 산삼세포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로 홍삼입니다. 그러니까 인삼이나 산삼 이런 삼 종류가 아무래도 좀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요 유효 물질을 좀 활용해서, 추출한 유효 물질 활용해서 제품화하는 것들을 지금 파트너사들과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제품화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시점이 25년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매출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업은 바이오 의약품 사업입니다. 여기는 바이오 기업들의 그 신약 개발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나 동사는 요 식물 세포를 이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지금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줄기세포 촉진제, 요실금 치료제, 위염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촉진제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미세 조류 또는 김, 다시마 이런 해조류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미백이라든지 창상치료제 이렇게 많이 활용되는 물질들인데 이 줄기세포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내부 연구 결과가 발견되어서 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관 쪽으로 원료를 좀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화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실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삼 뿌리 추출물을 활용한 방광 배뇨 개선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삼은 우리가 그 고삼차 이런 걸로 또 유명한 그런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광주과학기술원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빠르면 25년부터 전임상 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치료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이 애완동물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애완동물들 집에서 먹일 때 그 사료를 이제 많이 먹이시는데, 이 사료와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위험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동물용 의약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마이크로 니들 패치 사업인데요. 이 마이크로 니들은 피부의 각질층을 통과하여 피내로 유해 성분을 전달하기 위해 수백 마이크로미터 길이 이내에 미세 바늘을 활용한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약물을 전달하는 거 가장 일반적인 주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먹는 약, 보통 경구약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붙이는 형태, 패치죠. 여기다 붙이면은 여기 이제 미세 바늘에 이 약효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침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EGF나 FGF 이 성장 인자들을 요 니들 패치에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전달하는 이 제품을 지금 양산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화순 1 공장의 한 개의 라인 공장도 지금 다 지어져 있고 장비까지도 입고된 상태입니다. 동사는 지금 이제 양산을 시작하면서 매출 속도가 좋고 시장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현재 이제 캐파 기준 놓고 볼 때 4개 라인 연간 한 500만 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시면 이론적으로 한 개의 라인당 연간 한 120만 개 정도를 만들 수 있고, 이게 4개 라인이기 때문에 480만 개가 생산이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거는 이론상의 수치인 거고요. 실제로 공장은 돌리다 보면은 뭐 능력치에 따라 더 많이 생산될 수도 있고, 공장 가동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면 뭐 2교대 3교대 이렇게 늘리게 되면은 좀 더 생산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지금 러프하게 연간 500만 개 이상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뭐 재무 구조상을 놓고 볼 때 현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자금을 뭐 조달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는 없으니까 아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을 이용을 해서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화장품 쪽으로 지금 1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의약품을 좀 탑재한 마이크로 니들 패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25년도 2분기 또 3분기에는 의료기기 심사를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사 실적 추이액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는 바이오 섹터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을 내는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좀 꾸준히 성장 추세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잠재성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식물세포 사업은 매출액이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 나오면 OP 마진 기준으로는 35에서 한 38%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매출액이 500억 이상 올라갈 경우에 OP 마진은 50%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식물 세포주를 구축할 때까지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한번 구축되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복사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어느 정도 절약이 되어 있고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런 이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매출이 좀 올라가면은 이 영업 이익도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주주 중에 3대 주주쯤으로 들어와 있는 지보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전 세계 1위 하고 있는 향료 회사이고 이제 스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65조 원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고급 브랜드의 향수, 세제, 스킨케어 제품의 향료를 공급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보단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8.46%를 보유 중에 있고 동사가 이제 식물세포와 관련돼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하다가 SI 전략적 투자자로서 지분을 취득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도 여전히 보유를 잘 해주고 있고 지보단과 세포에서 순수하게 향이 나는 소재 5개 종에 대해서 현재 공동 개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말까지 최종적으로 연구개발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지보단으로 원료 공급을 하거나 공동 판매 등 전략적 사업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보단은 동사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주요 파트너사로 공동 개발과 공동 판매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주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보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식물세포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 바이오 FDAC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탐방 보고서, 그 다음에 기업의 사업 보고서, 그리고 각종 공시나 기사 내용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